사실 저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. 아니 한국 콘텐츠가 이 정도까지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가. 전 세계에서 이런 반향이 일어난 거를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시고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. 최근에 제가 어떤 음식을 하는 유튜버인데 거기에서 쓰는 나이프랑 포크가 서빙해 주시는 분이 와서 이 나이프랑 포크가 그 오징어 게임의 프랑 나이프예요 라고 설명을 하니까 서빙 받으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인기, 뷰가 얼마가 나왔다 이거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생활 안으로 되게 깊숙이 네.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저는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외국인들이 그 공터에 운동장에다가 오징어 게임 그걸 펴놓고 실제로 게임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애들이 하는 이제 게임을 소재로 삼다 보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 소재가 좀 잘 어필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든 막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즌 1 때도 저희가 그냥 단순한 게임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모티브는 그냥 너 만약에 어렸을 때 하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혹은 구슬치기를 하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어? 이걸 해서 지면 정말로 죽는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? 그게 재밌지 않을까?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이제 팬층들이 확장됐고 2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1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이제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동시에 하지만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다음에 그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교감이라든지 어떤 스토리의 전개상에서 이 게임들이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스토리의 전개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중점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. 굉장히 K 콘텐츠가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.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.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음식은 뭘 먹는지 옷은 뭘 입는지 뭐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궁금해하는 이런 모먼트는 너무나 큰 기회이고 큰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게 잘 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. 너무나 상업적으로 뭔가가 변모해 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K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K 콘텐츠는 무엇인가? 예. 시다. 사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재료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주가 가능하고 또 너무 다른 맛을 내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고 우리만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김치를 모르지 않잖아요. 맞아요. 약간 김치가 우리나라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그 뭐 독한 뭐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엄청 넣고 이게 한국의 고유의 맛이야 라면서 이제 또 누구에게 외국인들에게 건네면 사실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너네가 뭐 치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에다 뭐 치즈를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약간 상품처럼 또 팔아도 사실 실패일 것 같은 그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네. 김치는